저 KBS 기술인데요? 와, 세로 직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네.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지금 요 모빌리티 자동차 관련된 곳에 왔는데 여기도 진짜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죽스라는 부스인데 제가 라스베가스 오고 보니까 막 엄청 뭔가 자율주행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는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죽스는 아마존 자회사로 자율주행 로봇 택시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보면 되게 특이해요. 특히 이 자동차가 특이한 게 뭐냐면 앞뒤에 구분이 없어요. 앞뒤 구분 없이 뭐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사실 이게 뭐 앞뒤로 가는 구분이 아니죠. 양쪽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고 라이트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번호판이 양쪽으로 똑같이, 그 앞뒤가 없으니까 완전 디자인이 대칭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이기 때문에 센서도 이제 여러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카메라도 8개, 라이다도 8개, 레이더도 8개가 탑재되어서 이제 로봇 택시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해요. 이런 것도 다 센서겠죠? 아, 아니네? 이건 손자국이네. 근데 이건 신기하게 차량 외부에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여기 휠 볼까, 휠? 휠도 보면 앞뒤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앞뒤가 모두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컨티넨탈 타이어 사용했고, 이 사이즈는 185-602. 185면 되게 얇은데요? 브레이크도 되게 작은 이제 원피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디스크도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되게 귀엽다. 반대쪽에 볼까요? 반대쪽에 보면 완전 대칭이에요. 차 뒤로 왔는데도 완전 똑같아요. 되게 귀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서 되게 신기해서 한번 실내도 한번 타서 볼까요? 저쪽에 줄 서야 될 것 같아요, 줄. 이것도 웨이모랑 같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택시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특징이라면 웨이모는 기존에 있었던 양산차 아이페이스, 지커, 아이오닉 5를 갖고 거기에 웨이모만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만든 거고, 이 죽스는 자체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로봇 자체를 죽스에서 다 만들었다고 해요.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자율주행 로봇택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는데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지금 이미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랑 다른 지역 몇 곳에서 시작하고 있고 서비스 지역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근데 죽스는 현재 이제 직원들 셔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올 5월에서 6월 정도에 실제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라스베가스에서 런칭할 목적으로 지금 그때 타겟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아니, 얘는 실내에 보면 4인승 로봇택시인데 마주보고 있거든요, 회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랑 다르게 뭐 스티어링 휠도 없고 시트도 앞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래서 야, 이게 허가가 나요? 했는데 5, 6월에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허가는 모두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허가 받았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로봇택시를. 오. You have HVAC controls there. You also have the ability to request to pull over if necessary for your phones, if necessary. You 이건 have 지도, PC 이건 온도 ports 조절이랑 underneath 공조기. your elbow there. 풀 오버. And of course, reading 11분 남았다고 하는 것 같고. 내비게이션. 아, 벨트 안 매니까 벨트 안 맨 것도 나오네. 이거 머리에도 여기 메쉬로 이렇게 돼. San Francisco and Las Vegas. Yeah. We also 여기도 롤스로이스처럼 약간 그 천장에 Sounds like 이런 Doug 라이트가 wants to 있고, get in here. 이 문도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고. Hey, how are you? It's like Rolls Royce. Yeah, exactly. That's yeah. the inspiration for it. Yes. 되게 특이하네. 여기 이쪽 이제 이머전시 버튼이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양쪽에 2개 있고요. 생각보다 4명이서 타기에는 실제로 타보니까 되게 넓은 느낌이 납니다. 그죠? 4명이서 타기 되게 넓네. 네. 요것도 요 미리 볼 수 있거든요. 샤지 패드. 무선 충전 아까 2개 있었죠. 에어백 시스템도 이렇게 이제 4인용 마주보고 있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요. 사운드는 양쪽에서 이제 나왔었고, 센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센서가 있다.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요 죽스 로고 있는 것도 센서였네요. 요거랑 이제 옆에 달린 것도 센서고. 150m까지 감지 가능하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컴퓨터가 여기 바닥 밑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서스펜션, 배터리. 배터리 용량도 크네요. 배터리가 133kWh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실제로 얘가 운행됐을 때는 이제 미국 도로 기준에 맞춰서 30마일 정도로 움직인다고 하고요. 자동으로 이제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차징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죽스가 되게 재밌네요. 실제로 5,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나 갈 일이 있다면 한번 좀 타봐야겠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이런데, 본격적으로 공도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들을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럼 이제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싸우는 건가? 그리고 웨이모예요, 웨이모. 2주 전인가 3주 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한번 타봤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저는 한국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경험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시해놨는데, 이게 제가 탄 모델이죠. 제규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갖고 만든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라이다나 카메라나 레이더나 센서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웨이모가 이렇게 이제 제규어 아이페이스 갖고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자동차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실물 처음 보는데 얘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지크라는 브랜드. 중국에서도 지크라는 자동차가 약간은 좀 프리미엄급이거든요. 그래서 지크를 갖고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서 얘도 보면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레이더, 센서들이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얘 카메라에 또 이물질 같은 거 가릴까봐 카메라용 전용 와이퍼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귀엽다. 이것도 아마 미국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할 거예요. 저쪽에는 또 한국 자동차가 있거든요. 이제 점점 많이 퍼질 것 같은 아이오닉 5를 갖고 만든 웨이모 택시예요. 근데 얘는 거의 순정처럼 만들었다. 여기 봐. 센서가 이쪽에도 순정처럼 들어가 있고 여기도 레이더 센서 있고 위에는 로봇 청소기처럼 라이다가 이렇게 딱 돌아가고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 지커 만들 때랑 다르게 기술이 발전했는지 여기는 또 와이퍼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아이페이스나 지커에 비해서는 그래도 센서가 좀 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최신형이라서 그런지 좀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지커입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는 모터쇼에 이렇게 차를 전시하는 편인데 지커가 CS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지커 믹스가 궁금해요. 오, 이거. 지커 믹스 특징이 실제 양산인데 비필러가 없어요.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오. 와, 되게 넓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버튼 누르면 이 아일랜드가 움직여요. 이거 문 닫아볼까? 오, 슬라이딩 도어네, 슬라이딩 도어. 오. 근데 돌아가는 속도는 좀 느리긴 하거든요. 이제 조수석 하나 먼저 돌아가고 그다음 운전석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미래 컨셉카 같죠. 그리고 생각보다 마감 이런 거 보면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뒷자리도 꽤 넓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보면 캠핑 모드 같은 것도 있고 카워시 모드, 팬 모드. 야, 소프트웨어가 거의 테슬라인데, 테슬라. 그리고 지커도 아마 다 전기차일 거예요. 이게 지커 모터. 지커도 800V 시스템을 쓰는가 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엔비디아 파트너래, 엔비디아 파트너. 아, 지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엔비디아 시스템을 쓰는구나. 요게 지커의 자율주행 시스템 같습니다. 그래서 지커 차들이 이제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차들은 자율주행에 요즘 좀 뭐 목숨을 걸어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은 약 웨이모처럼 그렇게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이거 라이트. 신기하죠? 이게 뭔가 양산차 같지 않은 느낌? 꽤 괜찮죠, 진짜? 다음은 혼다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혼다에서 새롭게 출시 예정인 전기차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어제 소니랑 혼다랑 합작해서 만든 소니 혼다 모터스에서 아필라 양산차를 또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부스에서는 혼다에서 혼다 제로라고 전기차를 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요거는 그냥 이제 세단 스타일 같은, 약간 앞에는 그 예전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레벨 3 수준의 또 자율주행 시스템도 탑재한다 하거든요. 이제 아까 뭐 지크나 다른 데서 봤다시피 중앙 위에 센서들이 저렇게 있죠, 또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SUV가 있단 말이에요. SUV도 꽤 괜찮네요. 근데 요게 이제 세단 스타일이랑 SUV 스타일이랑 거의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제 높이 막 잡아 늘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한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델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 하고 아마 2026년에 실제 양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혼다에서 만든 순수 전기차라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안쪽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하네요. 여기에 들어간 OS도 좀 특별하다고 해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는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모트렉스라는 부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요 충전기가 뭐냐면 일반 우리가 집에 있는 완속 충전기인데 V2G라고 해서 차량에도 충전할 수 있지만 차량의 전기를 다시 집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보내거나 집에 ESS가 있다면 거기에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혁신상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이제 외부에서 전기 할인하는 데 있으면 거기서 싸게 충전하고 집에서 쓸 수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고, 저는 이게 좀 특이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약간 좀 웨이모처럼 실제로 모트렉스에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든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 그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이 시스템을 허가받아서 현재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위층으로 올라왔는데 야, 이제는 로봇 청소기 전쟁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로보락도 있고 드리미도 있고 나르왈도 있고 진짜 한국에서 잘 나오는 브랜드들이 다 있거든요. 드리미가 제일 가까우니까 드리미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뭐야? 수조 청소인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진짜 수조 있는 데는 편하겠다. 왜냐면 수영장은 특히 막 이끼나 이렇게 금방 더러우시잖아요. 재밌네요. 드리미가 거의
약간 좀 다이슨 같은 느낌도 있네요. 여기는 드라이기 시리즈 있잖아요. 케이스도 완전 다이슨인데? 잠깐만, 오, 뭐야? 드림미도 로봇팔 있다. 오. 이거는 그거죠. 문턱이 좀 높은 경우에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거의 문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턱이 있는 곳을 오르내릴 때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되게 유용해서 저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렇게 막 집어 올려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로봇팔이 저렇게 들어가구나. 실제로 줍는 거 보고 싶은데, 줍는 거. 오. You are designer? 아하. Where is the radar? Without LiDAR. 두 개의 카메라로 센서처럼 인식해서 요거를 이제 집는다고 하고 how many pick up the weight? 500 grams. 500.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시연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이파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아하. Yes. 그 이걸로 요 안에 있는 요 코드를 읽어갖고 제가 이제 로봇팔에 이렇게 끼워줘서 좁은 공간에 이렇게 실제로 닦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낮은 공간에 이렇게나 벽도 닦을 수 있고요. 되게 신기하네. 왜 또 여기 있어요? 아니 따라다니는 것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아주 좋네요. 드림미에서 이제 로봇팔 나오는 로봇 청소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로보락도 보고 싶어서 로보락도 나왔거든요. 로보락은 실제로 시연을 보여줘요. 오. 오. 야, 로봇팔이 저렇게 안쪽으로까지 들어가고 로보락이 드리미보다 장점이라면 드리미는 로봇팔이 위쪽에서 수납이 되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에 비해 로보락은 로봇팔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낮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로봇팔이 그렇게 막 엄청 견고해 보이진 않아서 인식할 수 있는 물건은 108개, 무게는 최대 300g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원래 로봇 청소기들은 그 물건 그리고 장소 이런 걸 인식하기 위해서 LDS 센서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인식하냐 물어보니까 스타사이트라는 로보락에 새로운 센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앞쪽에도 센서가 있고요, 여기 위에도 센서가 있고 옆쪽에도 센서가 있어요. 옆쪽에. 가자. 그리고 다음은 나루왈입니다. 나루왈. 근데 진짜 작년에는 로봇 청소기 부스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가까이서 지금 싸우고 있어. 나루왈 신제품 뭐인지 봅시다. 새로운 나루왈은 일단 이제 물걸레 시스템이 아주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기존은 원형 물걸레에서 사각형으로 되게 크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기존 방식의 나루왈이 가졌던 방식이고 이게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특히 액체류가 많았을 때는 닦을 때는 잘 되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다시 이렇게 이제 자국이 좀 남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물걸레 방식, 이것도 끝에 이제 그 걸레 특유의 조금 이렇게 라인이 남긴 하거든요. 그래도 원형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네요. 나루왈도 신제품이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로보락이랑 드리미는 이제 다음 로봇 청소기가 약간 로봇팔이 나와서 바닥을 청소하면서 장애물 아니면 이물질 큰 게 있다면 그걸 치워주는 역할까지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나루왈은 사실 이제 물걸레가 그동안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 구도도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여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죠. 여기에 막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도 되게 많다 그래갖고 지금 이 위 로보틱스라는 게 완전 한국 기업이에요? 이제 3년이 조금 넘어 따끈따끈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로봇을 하는 기업이고요. 착용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체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허리에 요 허리 벨트를 먼저 착용을 하고요. 네. 분리식. 언제든지 뺄 수 있게 다리가 아프신 분들을 할 수도 대상으로. 있고 일반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게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보조 모드, 네. 그리고 하나는 운동 모드가 있어요. 근데 좀 무게는 있어요. 약간 뭐랄까 살짝 배에 모래주머니 차는 느낌? 바로 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모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네. 보폭이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때 잘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오오오오. 아니 내가 이렇게 다리를 딱 들잖아요. 그럼 얘가 힘을 어느 정도 줘서 좀 쉽게 들리는, 내가 로봇 다리가 된 것 같은데? 얘가 약간 그 느낌이다.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가잖아요. 한 발짝 하고 나면 얘가 자동으로 앞으로 좀 끌어당겨주는 느낌이에요. 걷는 거에 얘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더 큰 힘을 내줍니다. 오. 되게 신기한 느낌인데?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잡아주고요. 뒤에서 누가 미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모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운동 모드. 얘는 물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만듭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보조 모드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가보시겠어요? 오. 아, 다리가 너무 가벼운데? 실제로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잘 체험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저희는 4년 정도 된 그 스타트업이고요. 지능형 타이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기존의 타이어 센서 하면은 TPMS 좀 아쉬운 게 이제 네. 타이어 공기압만 10초든 1분이든 간헐적으로 좀 네. 제공한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TPMS에서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TPMS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타이어 센서 하면 TPMS를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 TPMS랑 다르게 얘는 타이어 안쪽에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 있는 머드가드 쪽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전력을 공급하고 무선으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에서 삼축가스톡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1초에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나와요? 네, 마모 상태가 나오고요. 근데 그거를 얘가 어떻게 그 마모도를 직접 보죠? 저희 삼축 가스독의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AI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타이어가 둥근 원이잖아요. 네. 원이 이제 마모가 됐다는 건 원주가 작아졌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닿는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개념들이 AI 모델링으로 계속해서 누적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편마보도 측정될 수 있나요? 평어도 가능한데 현재는 아직 상품화는 안 됐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레이싱 장비에 들어가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레이싱 하는데 TPMS 다 빼고 하거든요.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F1이나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알아보니까 타이어 내부에 센서를 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규정이. 여기는 카이스트에서 나온 스타트업도 있고 저 뒤에는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괜찮은 브랜드들을 좀 모아서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 KBS 기술인데요. 와. 세로 시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네. 갈까요? 그 제가 지나가다가 CES 이번에 혁신상을 되게 많이 수상을 해갖고 이게 뭔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저희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공정 자동화를 하는 회사인데요. 작업자 사람을 모방해서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네. 이걸 물리 엔진이 탑재된 시뮬레이션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해요. 이걸 실제 로봇으로 딱 옮기는데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봇 기술을 저희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쓰고 있어요. 커버부터 해서 나사 다 볼트 다 풀고 전선 호스 다 풀러서 이걸 리사이클링 그래서 이걸 2차 전지로도 쓰게 해드리고 원재료를 수출하는 데도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폐배터리 분리수거를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로봇 만드는 것도 솔루션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로봇도 만들어요? 네, 저희가 이 로봇팔은 저희 협력업체가 쓰지만 네. 로봇 손하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나요? 대기업들이 이제 이 사업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기업 중심으로 좀 장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로봇 AI 솔루션은 사실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물류 패키징하는 이런 데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발전하면 나중에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람을 안전하게 해드리고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그런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CES 2025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영상에 담지 못한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제가 시간만 있으면 더 둘러보고 싶은데 CES 인기가 너무 많고 또 한국 기업이 많아서 비행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돌아가야 돼서 여기까지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저는 이번에 여기서 끝내지만 이번에 특히 테크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언더케이지, 비트, 뻘지, 더신자, JM 이렇게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일정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도 보고 그쪽 영상도 보면 제가 또 다루지 못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CES를 조금 더 풍부하게 재미있는 기술, 미래의 기술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